이번 사태 이후에 미 군 당국이 주한미군의 무기체계, 특히 미사일 요격 같은 방공 무기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북 억지력이나 안보에 있어서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그 오산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집결했던 수송기 상당수가 한국을 떠났다. 그렇다면 뭔가를 싣고 가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패트리엇 같은 요격 포대뿐만 아니라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에 특히 이 성주에 있는 사드 전력까지 차출됐을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요, 전 의원님. 지금 주한미군 사드 체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가 해체돼서 중동 지역으로 가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한반도 미사일 방어의 핵심 무기 체계 이 사드까지 옮겨간다는 거는 대북 전력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지밖에 않을까요? 뭐 충분히 우려는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의 방어 체계는 굳건히 지금 그 대북 에 대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군사력이 세계 5위이고 지금 북한에 대한 방어망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수준에서 미국의 무기가 이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 오히려 위험한 것 아닌가 하는 메시지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공백에는 문제가 없다. 우리는 더욱더 군이 좀 더 기민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주한미군 전력 운용 원칙이 또 한미 간에 존재하거든요. 한미 간에 서로 이제 협의해서 이것을 뭐 반출할지 뭐 아니면 순환 배치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데 박 의원님, 그 만약에 구체적인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전력들이 차출됐다면 앞서 언급한 이런 대북 전력 공백 우려뿐만 아니라 국제 분쟁 연루될 가능성도 좀 제기되는데 지금 이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제가 우려하는 바도 이런 네.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미 간에 긴밀한 그 협조를 통해서 그리고 주한미군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우리 정부가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를 세울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보여줘 왔던 것은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을 보여줬던 것들, 한미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느냐, 축소하느냐, 혹은 또 이 DMZ법과 관련해서도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띄운 그 DMZ법 관련해서도 이제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어떤 비판적인 성명을 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미 간에 정말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한미 공조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 분쟁의 연루가 되지 않고 한국의 안보를 대한민국의 안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정확한 원칙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정학적으로 국제적인 역학관계가 변해가는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어떤 원칙을 고수할 것인지 확실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제 주한미군이 이제 차출한 전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패트리엇하고 사드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 사드 이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제 차출됐다라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팩3,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한미군,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지대공 미사일인데 중고도 방어 체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이제 주한미군을 방어하는 것이고 사드 문제가 이제 사드가 차출된 것인데 사드는 우리나라가 지금 LSAM이라고 하는 고고도 방어 체계를 개발 완료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전력화가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사드가 빠져나간 것은 좀 전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전쟁 억제력이 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지금처럼 이렇게 차출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니 안심하셔도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뭐 정확한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들에게 무조건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왜 안심해도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이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 이번 이제 그러니까 이란 전쟁을 통해서 밝혀진 것을 보게 되면 이란이 저가의 그 무인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저가의 무인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수십억 원 한 발당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그 요격 미사일로 방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방어 시스템 또한 그 수십억에 달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 되어 있는데 북한도 지금 이제 무인기를 다량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대드론 방어 체계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드론은 드론으로 잡는다라고 하는 네. 저가는 저가로 잡는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개발을 했는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드론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 우리 정부가 지금 드론 사령부를 해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까지 추가로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중동 사태로 무슨 무기가 빠져나갔냐 이 차원이 아니라 과연 한미 간의 협력이 긴밀하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중동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한 가지 더요. 지금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이제 간접 지원이랄지 뭐 방어용 무기에서 일부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미국이 주한미군 무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후방 지원이랄지 네. 아니면 방어용 무기랄지 아니면 군수품 지원이랄지 이런 요청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재 가정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현재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 무기 체계를 빼가는 것도 사실상 정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나 패트리엇 같은 무기를 반출하는 것도 반대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방어 시스템 체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그것을 가정하고 상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전쟁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파병을 요청한다거나 우리 방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청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보 상황도 굉장히 촘촘하게 좀 따져봐야 하는 가운데 북한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위협적인 메시지를 하나 냈습니다. 정례적인 방어 훈련이죠.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면은 북한이 규탄을 하곤 했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최근 노동당 간부급에서 선전부 부부장이라는 데서 총무부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박 의원님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지난해보다 횟수만 봤을 때 절반 이하로 예. 축소가 됐다고 지금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그 FTX라고 하죠. 그 한미 간의 이제 연합훈련 중에 야외 기동 훈련인데 실제 기동하는 훈련이요? 실제 기동 훈련이죠. 이것이 과거에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50여 차례였는데 올해 20여 차례로 반으로 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김여정이 좀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 자라보고 놀란 그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이런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여정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지구적인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인 이 역학관계 변화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베네수엘라 사태와 이란 사태를 보면서 북한이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구나. 그게 자라보고 놀랐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연습과 실전의 구별이 따로 없으니 맞대응이나 비례적 원칙이 아니라 선제적인 그 초강력 공세로 제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연습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들을 공격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공격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심각한 수준으로 보복하겠다. 네네.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 보복의 대상이 미국이 될 수도 있지만 뭐 대한민국과 일본과 같은 주변국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심각하게 보복을 할 수 있으니 섣불리 공격할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자, 안보 관련 한 가지만 더요. 전 의원님,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중국 베이징과 북한 평양을 연결하는 여객 열차가 모레부터 6년 만에 운행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일본 보도로 지금 알려졌는데
이게 지금 한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이 러시아와 좀 밀착하면서 소원해졌나 싶었던 북중 관계가 이번 계기로 좀 달라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실제로 달라진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있었던 중국의 뭐 전승절이라든지 거기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결국 북중러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 본인의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러시아와의 관계,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 이렇게 미국의 패권 전쟁 앞에서 북한에게는 가장 필요한 행위라고 규정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가는 모양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거의 거부적이었던 그런 행동보다는 조금이라도 중국이라 러시아를 안으려고 하는 모양새를 좀 더 전향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부분을 중동 상황과 연계해서 북한은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조금 전에 박준권 의원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연계해서 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그 평양에 계셔보셨기 때문에 예. 이 북중 여객 열차가 이렇게 다닌다라는 예. 소식이 북한에 알려지면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북중 여객 열차가 다닌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북중 간의 이제 교류가 좀 많아지니 중국에서 혹시라도 지원 물자가 좀 들어오지 않는가, 혹은 또 교류가 일어나서 주민 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뭐 일어나지 않겠는가,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원유가 부족했던 것들이 좀 채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게 왜냐면은 북한 주민들은 항상 부족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북중 간에 교역이 다시 열차가 운행을 하면서 교역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어쩌면 이번에 이란 사태를 통해서 북한에도 어떤 원유라든가 원유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단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원유를 조달하는 그런 차원일 수도 있다. 거기다 플러스로 네. 지금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이제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사태를 경험하면서 북중 간에도 러시아와는 이미 밀착하고 있는 상태이고 중국하고도 밀착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공격을 좀 차단하는 효과, 우리 동맹이 튼튼하니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차 하나가 이제 재개되는 것도 그렇게 많은 의미가 있군요.